나만은 괜찮을 줄 알았다라는 말은 은퇴자들의 입에서 가장 자주 나오지만 가장 늦게 후회로 바뀌는 문장이다. 퇴직서를 내던 날 사람들은 생각한다. 그래도 나는 준비한 편이라고. 연금도 있고 집도 있고 통장도 비어 있지 않다고. 무엇보다 아직 건강하고 아직 할 수 있는 게 많다고. 그날의 마음은 이상할 정도로 가볍다. 출근하지 않아도 되는 아침을 상상하며 잠들고 알람 없는 첫날을 은근히 기다린다. 이 순간이 첫 번째 단계다. 안도감과 해방감이다. 수십 년간 묶여있던 역할에서 풀려났다는 감각. 누군가의 부하도 상사도 아닌 이름 하나로 존재하는 느낌. 그 자유는 생각보다 달콤해서 위험하다. 며칠이 지나고 몇 주가 흐르면 두 번째 단계가 시작된다. 시간의 팽창이다. 하루가 너무 길어진다. 아침에 눈을 떠도 서둘 이유가 없고 점심을 먹고 나서도 해야 할 일이 없다. 처음엔 이 여유가 축복처럼 느껴진다. 커피를 한 잔 더 마시고 텔레비전을 켜두고 낮잠을 자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는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시계 소리가 크게 들린다. 하루가 끝나지 않는 느낌. 저녁이 오기까지 너무 많은 시간이 남아 있다는 사실이 서서히 불안을 만든다. 세 번째 단계는 관계의 침묵이다. 회사에서 매일 오가던 인사와 전화가 사라진다. 단체 채팅방은 조용해지고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누구에게서도 연락이 오지 않는다. 가족은 곁에 있지만 각자의 삶에 바쁘다. 아내는 여전히 자신의 일과 리듬을 가지고 있고 자녀는 이미 멀리 가 있다. 집안에 사람이 있는데도 혼자 있는 느낌이 든다. 말을 하지 않게 되고 말을 걸어도 돌아오는 반응이 짧아진다. 이때 많은 은퇴자들은 스스로를 합리화한다. 원래 다들 이렇게 사는 거라고. 잠깐 적응기일 뿐이라고. 경기도에 사는 59살 김모 씨도 그랬다. 대기업에서 30년 넘게 일했고 정년을 꽉 채워 은퇴했다. 퇴직금과 연금이 있었고 아이들 교육도 끝났다. 그는 스스로를 성공적인 은퇴자라고 생각했다. 첫 몇 달은 여행을 다녔고 친구들과 골프도 쳤다. 하지만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오자 일정이 비기 시작했다. 친구들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고 약속은 점점 줄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할 일이 없어 동네를 몇 바퀴씩 걷다가 집으로 돌아왔다. 아내는 그가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말수가 줄었다. 그는 자신이 집안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지만 인정하지 않았다. 네 번째 단계는 역할 상실이다. 회사에서는 이름 앞에 직함이 붙었고 그 직함이 곧 정체성이었다. 은퇴 후에는 그 설명이 사라진다. 누군가 물어본다. 요즘 뭐 하세요? 대답이 막힌다. 쉬고 있습니다. 라는 말이 며칠은 괜찮지만 몇 달이 지나면 자신을 설명하지 못하는 느낌이 든다. 사회에서 더 이상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이 마음을 갉아먹는다. 그때부터 자신도 모르게 과거 이야기를 반복하게 된다. 내가 예전에 마리아로 시작하는 문장이 늘어난다. 현재가 아닌 과거로만 자신을 증명하려는 시기다. 다섯 번째 단계는 감정의 붕괴다. 이유 없는 짜증과 무기력이 찾아온다. 몸이 아픈 것도 아닌데 자주 피곤하고 사소한 말에도 예민해진다. 밤에 잠이 잘 오지 않고 새벽에 깨서 천장을 본다. 그동안 억눌러 두었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올라온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탓한다. 내가 약해진 건가? 나만 이렇게 무너지는 건가? 그래서 더 숨긴다. 도움을 청하지 않고 괜찮은 척한다. 부산에 사는 61살 박모 씨는 은퇴 후 새해 만에 병원을 찾았다. 특별한 병은 없었지만 계속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들었다. 그는 공기업에서 성실하게 일했고 은퇴 후에도 경제적으로 큰 문제는 없었다. 하지만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 자신이 점점 투명해지는 느낌을 받았다. 아내와의 대화는 줄었고 사소한 일로 다투는 일이 늘었다. 그는 어느 날 혼자 집에 있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내가 없어도 이 집은 아무 일 없이 돌아가겠구나. 그 순간이 가장 무서웠다고 그는 말했다. 여섯 번째 단계는 고립이다. 사람을 만나기 싫어지고 약속을 피하게 된다. 나를 설명해야 하는 자리 자체가 부담이 된다. 세상과 거리를 두면 편해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고립은 더 깊은 외로움을 만든다. 텔레비전 소리만 집 안을 채우고 하루가 흘러간다. 몸은 집 안에 있지만 마음은 점점 어두운 곳으로 내려간다. 이 시기를 넘기지 못하면 우울은 생활이 되고 무력감은 성격처럼 굳어진다. 마지막 단계는 체념이다. 이 나이에 뭘 다시 시작하겠냐는 말이 입에 붙는다. 변화할 힘도 의지도 사라진다. 그저 하루를 넘기며 시간을 보낸다.
이 단계에 이르면 많은 은퇴자들이 말한다. 나만은 괜찮을 줄 알았다고. 하지만 사실 이 7단계는 특별한 사람에게만 오는 과정이 아니다. 준비되지 않은 은퇴라면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흐름이다. 중요한 건 이 과정이 운명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전환이다. 직장을 내려놓는 순간 다른 역할을 설계하지 않으면 공백이 생기고 그 공백은 생각보다 빠르게 사람을 무너뜨린다. 돈보다 먼저 준비해야 할 것은 하루의 구조와 나의 쓸모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로 남아있다는 감각. 작아 보여도 꾸준히 이어지는 역할. 그것이 은퇴 이후의 삶을 지탱한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이 아직 은퇴 전이라면 묻고 싶다. 나는 은퇴 후의 하루를 구체적으로 그려본 적이 있는가? 만약 이미 은퇴했다면 스스로에게 묻길 바란다. 나는 지금 어떤 단계에 와 있는가? 그리고 아직 돌아올 수 있는 지점에 서 있는가? 은퇴자들이 무너질 때 반드시 거치는 길은 피할 수 없는 숙명이 아니라 경고 신호다. 그 신호를 지금 알아차린다면 인생은 아직 늦지 않았다. 은퇴 이후 무너지는 과정은 개인의 나약함이 아니라 구조의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 늦게 깨닫는다. 사회는 은퇴를 마치 완성처럼 말하지만 실제 은퇴는 설계되지 않은 공백에 가깝다. 직장은 단순히 급여를 주는 공간이 아니라 시간의 틀을 제공하고 관계의 이유를 만들며 스스로를 증명할 무대를 제공한다. 그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때 사람은 자유를 얻는 대신 방향을 잃는다. 많은 은퇴자들이 처음에는 그 자유를 휴식으로 착각한다. 그러나 쉼에는 반드시 다시 움직일 이유가 뒤따라야 한다. 이유 없는 쉼은 곧 정체가 되고 정체는 빠르게 무력으로 변한다. 문제는 대부분의 은퇴 준비가 돈에만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다. 얼마가 있느냐,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느냐에 대한 계산은 치밀하지만 그 돈을 쓰며 살아갈 하루의 형태는 거의 준비되지 않는다. 아침에 왜 일어나야 하는지, 누구를 만나야 하는지, 무엇을 통해 나 자신을 확인할 것인지는 은퇴 직전까지 미뤄진다. 그래서 은퇴 후 사람들은 자주 말한다. 생각보다 시간이 너무 많다고. 하지만 시간은 많아진 것이 아니라 목적이 사라진 것이다. 목적 없는 시간은 사람을 쉬게 하지 않는다. 오히려 끊임없이 자신을 의심하게 만든다. 은퇴 이후의 붕괴는 대부분 조용히 진행된다. 큰 사건이 있지 않다. 사업 실패도 아니고 갑작스러운 질병도 아니다. 다만 매일 반복되는 작은 공백들이 쌓인다. 대화의 빈자리, 역할의 부재, 외출할 이유가 없는 날들. 이 축적된 공백은 어느 날 갑자기 감정으로 터져 나온다. 무기력, 우울, 분노, 불안이라는 형태로. 이때 많은 은퇴자들이 스스로를 탓한다. 내가 유난한가, 내가 적응을 못하는 건가. 하지만 실제로는 구조가 사람을 그렇게 만든 것이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 은퇴는 더 가혹하다. 일 중심의 정체성이 강한 사회일수록 이를 내려놓는 순간 개인은 설명되지 않는 존재가 된다. 아직 일할 수 있는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무대는 급격히 줄어든다. 그 공백을 채울 중간지대는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은퇴자들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한다. 과거에 머물거나 스스로를 지운다. 둘 다 삶을 지속시키는 선택은 아니다. 은퇴 이후 삶을 지켜낸 사람들의 공통점은 대단한 계획이 아니라 작은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다. 정해진 시간에 나가는 장소, 정기적으로 만나는 사람, 꾸준히 이어지는 역할.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쓸모가 이어졌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았다. 누군가에게 필요하다는 감각은 생각보다 강력하다. 그것은 자존감을 지켜주고 하루를 살아낼 이유를 만든다. 이 감각이 사라질 때 사람은 빠르게 늙는다. 나이보다 먼저 마음이 닳아버린다. 은퇴 준비의 핵심은 그래서 질문의 방향을 바꾸는 데 있다. 얼마가 있으면 괜찮을까가 아니라 어떤 하루를 살 것인가를 먼저 묻는 것이다. 누구와 어떤 리듬으로 어떤 역할을 하며 살 것인가.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한 채 맞이한 은퇴는 높은 확률로 흔들린다. 그리고 그 흔들림은 시간이 해결해 주지 않는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어진다. 이미 은퇴한 사람이라면 아직 늦지 않았다. 지금의 상태를 실패로 규정할 필요도 없다. 다만 구조를 다시 세워야 한다. 하루를 다시 설계하고 작은 약속을 만들고 아주 작아도 역할을 붙잡아야 한다. 새로운 도전이 거창할 필요는 없다. 중요한 것은 지속 가능성이다. 오래 할 수 있는가? 내일도 나갈 이유가 있는가? 그 질문에 예라고 답할 수 있다면 방향은 맞다. 이 글을 읽는 당신이 은퇴를 앞두고 있다면 기억했으면 한다. 은퇴는 쉬는 시간이 아니라 삶의 형식이 바뀌는 순간이다. 그 형식을 준비하지 않으면 자유는 곧 불안이 된다.
그리고 이미 은퇴한 사람이라면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 주길 바란다. 나만 무너진 것이 아니라고. 준비되지 않은 은퇴는 누구라도 흔들린다고.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삶의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은퇴 이후의 인생은 끝난 이야기가 아니라 아직 쓰이지 않은 다음 장이다. 그 장을 어떻게 채울지는 지금의 선택에 달려 있다.